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어이,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아줘. 지난번에 댓글 1000개 안 달리면 취소할 거라고 했는데, 물론 그만큼은 안 달렸는데 다들 뭐 제가 당연히 사는 게 기정사실로 되어 있어서 아유 어쩌지 하다 보니까 도착. 자, 첫인상과 간단히 벤치마크 하면서 어떻게 사용해볼지, 어떤 점들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인상부터 가겠습니다. 첫인상을 지배한 것은 당연한 컬러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소개된 스페이스 블랙 컬러 되겠습니다. 빠밤. 애플이 점점 흑화되고 있다는 것. 뭐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애플 하면 화이트였잖아요. 근데 어느새 실버였다가, 그러더니 스페이스 그레이가 나오더니 이번에 드디어 스페이스 블랙이 나왔습니다. 일단 컬러 엄청 이쁩니다. 기존 맥북 프로와 마감 방식이 비슷한데, 이게 블랙 컬러에 무광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뭐랄까, 그 다른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와 같은 급의 제품 같아 보이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스페셜 오더한 느낌이랄까? 그만큼 컬러가 그냥 예쁩니다. 제가 애플 제품 소개하면서 항상 애플은요, 이 컬러를 참 잘 뽑는다, 색감이 참 좋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스페이스 블랙 컬러를 이번에 보면서 애플이 색을 잘 뽑는 것도 맞는데, 애초에 도화지가 되는 소재 마감을 워낙 잘하는 거구나, 새삼스럽게 또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전 영상 안 본 분들은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스페이스 블랙 컬러는요, 그냥 M3 맥북 프로 옵션에서는 선택이 안 된다는 거. M3 프로 혹은 M3 맥스로 주문을 해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굳이 제가 디자인 부분에서 단점, 다음에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만 딱 얘기해 볼게요. 알루미늄 매트 피니시랑 블랙 컬러까지 진짜 완벽하거든요. 근데 저는 키보드 마감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아니, 제가 막 그렇게 손에 땀이 많이 나고, 많이 나나? 원래 뚱뚱한 사람도 많이 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안 어울리게 좀 깔끔한 편이라서 항상 편집할 때 손도 깨끗이 닦고, 또 편집하면서 뭐 먹는 성격도 아니라고. 그런데 쓰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맥북 프로 키보드가 이 번들번들해진다는 거 아니야.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주변에 보면요, 맥북 프로 쓰면서 키보드 새 것처럼 쓰는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어. 자, 손 들어봐. 손. 있어? 이것도 지문 잘 안 묻고 오염도 잘 안 되게 요거 하나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자, 그리고요, 디스플레이 다 똑같은데 SDR에서 100니트 더 밝아졌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궁금했던 부분 첫 번째, 이게 체감이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500으로 놓고 600으로 놨을 때 이거 달라진 거 아는 사람 있을까? 이 사람 눈은요, 컬러보다 밝기에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민감해서 이걸 더 잘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가 막히게 적응해서 자체적으로 밝기 보정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SDR 500니트 디스플레이 보다가 다음날 M3 맥스 맥북 프로 도착했다고 펼쳐서 뭐야, 100니트 밝아졌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의미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눈에서 보정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밝아진 화면을 느끼고 못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요, 내가 영상 편집을 하잖아. 컬러 그레이딩을 하면서 기존에는 SDR 500니트 안에서 넣은 개조를 보고 있었다면, 지금은요, 똑같은 SDR 600니트 안에 넣은 개조의 영상을 보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함께 작업할 때는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왜냐? 옆에 있는 애가 더 밝고 얘가 어두우면 눈은 귀신같이 알아차리거든. 같이 있으면 티나. 그래서 영상 편집, 특히 컬러 그레이딩 하면서는 보조 모니터를 사용하기 마련인데, 이제 둘 다 펼쳐놓고 같은 밝기의 영상을 보면서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함께 맥북 프로도 열어두고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해외에서 이미 많은 리뷰를 통해서요, 벤치마크 스코어는 봤습니다. 뭐 제 맥북 프로가 잘 왔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죠? 자, 3나노 공정으로 바뀌고 뭐 이런 거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야 3나노라서 뭐 이럴 건 아니잖아. 스코어 보면서 애플에서 말한 성능 향상이 진짜였는지만 간단히 한번 볼게요. 벤치마크 전에 M3 맥스 맥북 프로는 윈도우처럼 이제 고성능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고성능 모드로 테스트를 했어요. 사양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풀옵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긱벤치 싱글코어 3169점,
멀티코어는요 21,301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딱히 감이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기존에 쓰던 M2 Max 맥북 프로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M2 Max는요 싱글코어 2,819점, 멀티코어는요 14,883점이 나왔습니다. 멀티코어 기준으로 보자면 M2 Max보다 43% 성능이 증가했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 1년 만에 나왔나? 놀랍게도 애플에서 M3 시리즈 이벤트에서 M2에서 M3 시리즈가 되면서 성능 향상 폭이 가장 많은 것이 M3 Max라고 했고, 제 기억에 당시에 40% 정도라 말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진짜였다는 겁니다. 반면 메탈 그래픽스 코어는요 M2 Max 139,921점, M3 Max는 156,592점을 기록했습니다. 대략 12%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자, CPU의 경우는요 M2 Max가 12코어였는데 M3 Max가 되면서 16코어로 물리적인 코어 수만 50%가 늘어나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죠. 자, 그런데 GPU 코어의 경우는요 38개에서 40개로 겨우 2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12%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한 세대만의 대단한 결과이기도 하죠. 오늘 첫인상 리뷰니까 제가 이런 테스트를 했지 사실 이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얼른 세팅해서 파이널 컷 프로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에서 실제 플레이백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렌더링 시에 어느 정도 시간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실사용에 있어서의 체감 성능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안 보이지만 안에 제대로 M3 Max가 들어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은 진짜 포기하지 않고 해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 발더스 게이트 3 돌려봤습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발더스 게이트 3 게임에 대한 영상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살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어려운 게임은 처음입니다. 뭔가 재밌나? 짜증나나? 궁금한데? 그러다 또 짜증나나? 제가 이건 별도 영상으로 이야기를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0 해상도 그래픽 옵션 최상 FSR을 끈 상태에서 790 프레임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하드웨어 성능 탈 것이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하드웨어 요구치가 높은 게임이더라고요. 자,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갖고 있는 윈도우 랩탑용 RTX 4090에서 돌리는 것보다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아직은 애플 실리콘이 완벽히 게임에 최적화돼서 게임을 돌려준다? 그런 인상은 아니라는 거지. 자, 오늘 정말 뜯어보고 겨우 앱들 몇 개 설치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했는데요. 얼른 작업용으로 대처해서 써보면서 실사용 시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해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얼마나 큰 성능 차이와 활용도를 보여줄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이게 뭐라고 맞지? 이 검은색 하나치 막 블랙도 아니야. 그래서 이뻐. 아이.